한국의 전통 만두가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에 분노한 중국계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구독자 150만 명을 거느린 그는 우리 조상의 음식을 훔쳤다며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비비고 공장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70대 한국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만두 한 그릇. 그 순간 이 중국인 유튜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동포들의 격렬한 비난을 무릅쓰고 그가 전 세계에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넷플릭스까지 움직인 이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문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저는 린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중국계 미국인들과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하는 게 제 루틴인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CNN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뜨더군요. 비비고 만두, 미국 특허 등록. 한국식 만두가 세계 공략 본격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만두라는 단어가 귀에 확 들어왔어요. 잠깐, 만두가 한국 음식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만두는 명나라 때부터 중국에서 먹어온 우리 고유의 음식인데 말이죠. 화면 속 기자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CJ 비비고의 냉동 만두가 미국 특허청에서 독창적인 제조 기법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한국 음식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특허라니, 만두를 특허로? 핸드폰을 들고 중국 웨이보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한국이 또 우리 문화를 훔쳤다. 만두는 중국 것인데.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냐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비슷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직접 빚어주시던 만두의 추억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한국 음식이 되어버렸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음식들은 대부분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맛도 좋거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독특한 매력이 있었죠. 그런데 만두는 정말 중국이 원조 아닌가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로 특허를 받은 걸까? 그냥 만두 모양을 조금 바꾼 것뿐인데 특허라니.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제 채널 구독자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분명 궁금해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한국 만두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죠. 린첸, 한국 편 들지 마라, 만두는 우리 것이다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냥 추측하고 화내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비비고 공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CJ 비비고 본사에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냈죠. 다행히 그들도 이런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싶어 했는지 흔쾌히 승낙해 주더군요. 제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중국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제 절친한 동료인 왕루이는 정말 화가 났더군요. 린첸,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그들 편을 들어주려고 하냐? 만두는 명백히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음식이잖아. 왕루이는 저보다 팔로워가 더 많은 유명한 푸드 크리에이터인데 평소에도 중국 음식의 정체성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왕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명백하잖아. 만두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고 한국은 그걸 따라한 것뿐이야. 특허라는 건 그냥 기술적인 트릭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만약 정말 단순한 모방이라면 미국 특허청에서 승인해줄 리가 없잖아요.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제 채널에 예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진짜 만두 전쟁의 진실을 밝히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영상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가 함부로 다뤄지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우리 문화를 훔쳤다면 당당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만약 그들만의 독창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해야겠죠. 댓글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한국 것을 봐주려고 하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뭘 더 확인하려고 하냐는 식이었죠. 심지어 몇몇 구독자들은 구독 취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왕루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린첸,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런 일로 우리 우정에 금이 가는 건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한국 편을 든다면 나도 할 말이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루이,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진실의 편일 뿐이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 우리 문화를 무단으로 가져간 거라면 제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CJ 비비고 측에서 픽업 차량을 보내줬더군요. 정말 예상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드디어 비비고 본사 연구개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꽤 인상적이더군요.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한국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해준 분은 박서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다르더군요. 일반적인 회사 직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장인 같은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린체님. 저희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서현 연구원은 저를 첫 번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전통 재현 실험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만두 제조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재현하는 곳이에요. 실험실 안에는 정말 놀라운 장비들이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계, 반죽의 점성을 측정하는 장비,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공지능이 반죽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특허를 받은 핵심 기술 중 하나예요. 박서현 연구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전통 만두장인들의 손의 감각을 데이터로 변환해서 기계가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냥 모양만 조금 바꾼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이 기술로 만든 만두는 정말 수제 만두와 똑같은 맛이 나나요? 제가 물어보자 박서현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맛보시죠. 그녀가 갓 만든 만두를 가져왔는데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속 재료들이 정말 조화로웠어요. 특히 고기와 야채의 균형이 절묘했죠. 어떠세요? 박서현 연구원이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만두 중에서도 상위권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린체님, 저희가 만드는 건 단순히 맛있는 만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마음을 담으려고 해요. 전쟁 중에도 가족을 위해 만두를 빚던 할머니들의 마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만두 한 그릇으로 서로를 위로하던 그 정신을 기술로 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이게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박서현 연구원의 눈에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희에게는 조상의 손맛과 현대의 기술, 둘 다 소중합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걸 봤습니다. 실제 한국의 전통 만두장인들이 직접 와서 기계와 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70대 할아버지께서 기계 앞에서 직접 반죽을 만지면서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야 해. 온도를 이 정도로 맞춰야 해라고 조언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문화를 훔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날 경험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만두 공장에서 본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영상에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본 것들을 설명했죠. 비비고의 기술력,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린첸이 한국 돈을 받았나? 배신자다. 중국인의 자부심은 어디 갔냐는 식이었죠. 더 충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5천년 역사를 팔아먹었다. 조상 무덤에 침 뱉는 놈. 심지어 한국 스파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단순히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마치 국가기밀을 누설한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왕누이가 자신의 채널에서 제 영상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올린 게 충격이었어요. 린첸이 한국의 마케팅에 속았다. 기술이 좋다고 해서 문화 도용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그의 영상은 저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대부분 그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구독을 취소했더군요. 평소에 저를 응원해주던 분들마저 실망했다. 더 이상 린첸을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 정말 한국의 마케팅에 속은 걸까?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어요. 그 기술력도 그 사람들의 진심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서현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린첸님, 어젯밤 온라인 반응을 봤어요. 괜찮으시죠? 솔직히 괜찮지 않았지만 그냥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제안하더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곳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그날 저는 서울이 아닌 경북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서현 연구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그곳에서 김봉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8살의 할머니였는데 평생 만두를 빚어오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이 할머니께서 저희 비비고의 전통 레시피 개발에 도움을 주고 계세요. 박서현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를 바라보니 뭔가 경외감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정말 거칠었지만 만두를 빚는 모습은 예술 그 자체였거든요. 젊은이, 어디서 왔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래, 만두는 원래 중국에서 온 음식이제. 하지만 여기 와서 우리 손맛을 타고 조금씩 달라진 거요.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 제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문화 도용이 아니라 문화의 자연스러운 진화였던 거예요.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더 깊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의 솔직한 말씀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화의 기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 왜 그리 힘들어 보이노?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 만두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한다는 얘기를 말이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요. 사람들이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노?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김복녀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가서 정식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카메라를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할머니, 만두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더군요. 그게 벌써 60년도 더 된 일이네.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서 처음 배웠어.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랑 무슨 야채든 구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만두를 만드셨다고요? 그럼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 만두는 그런 음식이요.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나눠 먹는 음식이지. 그때 할머니가 직접 만두를 빚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정말 수십 년의 경험이 스며 있었거든요. 반죽을 밀고 소를 넣고 만두를 빚는 모든 과정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만두는 그저 먹는 게 아니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음식이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이웃 걱정.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비비고 같은 회사에서 기계로 만든 만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계든 손이든 중요한 건 마음이요. 그 회사 사람들이 진짜 좋은 만두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날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두 재료를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 배추는 너무 질겨. 이건 좋아. 이 돼지고기는 지방이 적당해. 만두에 딱 좋아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골라주시더군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젊은이,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직접 만두를 끓여주셨어요. 정말 단순한 만두였지만 그 맛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만두보다도 깊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울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중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냥 배고픈 손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음식 앞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 동포들이 화내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젊은이,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요. 사람들이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노. 음식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요. 그걸 잊으면 안 되지.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만두가 중국 것이냐, 한국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식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문화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고, 음식은 나누는 거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정말 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한 감정과 깨달음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현 연구원에게 연락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정식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도 될까요? 그녀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 추가로 촬영할 수 있는 장소들도 추천해 주었죠. 전통 만두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 실제 한국 가정에서 만두를 빚는 모습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주 내내 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여러 전통 음식점을 다니면서 만두를 만드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놀라운 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만두는 사랑을 담는 음식이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명동의 한 작은 만두집 사장님과의 인터뷰였어요. 50대 중반의 사장님이었는데 이분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만두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손님들이 우리 만두를 먹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게 바로 만두의 힘이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중국에서 온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한 거죠. 김치를 넣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게 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요? 정말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문화라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어느 한 나라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면서 그 나라만의 색깔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촬영 중간중간 왕루이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린첸,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냐? 중국 네티즌들이 내 영상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는지 알고 있냐? 는 식이었죠. 솔직히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이야,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걸 본 거라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왕루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럼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는 거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왕루이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린첸, 넌 이제 중국인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한국에 팔아먹은 배신자지. 20년 우정이 만두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정했어요. 만두, 마음을 채우다로 말이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편집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김봉녀 할머니의 구겨진 손, 박서현 연구원의 진심 어린 눈빛, 전통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졌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걸 말이죠. 만두라는 음식을 통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편집을 마치고 나서 정말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봉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젊은이가 진심을 다했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만두, 마음을 채우다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업로드하고 처음 몇 시간은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조회수도 낮았고 댓글도 별로 없었죠. 역시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몇몇 한국 언론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계 유튜버가 본 한국 만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더군요. 그러더니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특파원이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식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CNN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중국계로서 한국 음식을 옹호하는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을 옹호한 게 아니라 제가 본 진실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음식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여러 아시아 음식점에서 한국 만두 주문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유럽에서도 비비고 만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도 제 다큐멘터리를 자사 플랫폼에 올리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중국 내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았어요. 린첸이 한국에 매수당했다. 중국인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된다. 음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제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문화는 공유하는 거다. 린첸이 옳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왕루이가 자신의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을 올린 거예요. 제목이 친구 린첸에게였는데 그 영상에서 왕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첸, 미안해. 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정성의 승리였구나. 왕루이의 영상은 중국 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가 워낙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왕루이도 인정했으니 린첸이 틀리지 않았나 보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비즈니스 수치였어요. 비비고 측에서 연락 온 바에 따르면 제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미국과 유럽에서의 만두 판매량이 300%나 늘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거였어요. 가장 기뻤던 건 김봉녀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젊은이, 내 덕분에 우리 만두가 세계로 나가는구나. 할머니가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 무렵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에게 한국 문화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거죠. 린첸님 같은 분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주시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민이 됐어요. 제가 중국계인데 한국 문화 홍보대사를 맡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좋은 문화는 함께 나누는 거라는 말이죠.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영국의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모든 인터뷰에서 저는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화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한국 문화 홍보대사 위촉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의집에서 열렸는데 그곳에 김봉녀 할머니도 특별히 초대받아 오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젊은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실 때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위촉식에서 제가 했던 소감 발표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오늘 한국 문화 홍보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문화 소통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제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정신이 아닐까요? 그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독자 수는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인, 미국인, 심지어 유럽 사람들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게 됐거든요. 댓글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린첸 덕분에 음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문화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는 메시지들이 줄을 잃었죠. 가장 기뻤던 건 왕루이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였어요. 그가 한국으로 직접 찾아와서 친구야, 미안했어. 내가 옳았어라고 사과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김봉녀 할머니 식당에서 함께 만두를 먹으면서 앞으로 함께 문화 교류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정식으로 배급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각국의 요리사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우리나라 음식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몇 개월 후 저는 세계 음식 문화 교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각국의 대표 음식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전해지면서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중국의 짜장면이 한국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미국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같은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이 시리즈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와서 문화 다양성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죠. 다큐멘터리 제작 1년 후 저는 다시 김봉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제가 만든 영상들을 모두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젊은이, 할머니가 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몰랐어. 그날 할머니와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저는 마지막 영상의 내레이션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건 더 좋은 기술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멘트를 할 때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따뜻하게 김이 나는 만두 한 접시와 함께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이 함께 웃으며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두 하나로 시작된 이 여행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합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음식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